잘못해서 허용을 했다가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해서 이 어떤 기준을 만드는 걸 갖다가 좀 늦췄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보면 이 암호화폐를 이제 화폐로 지금 인정해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없고 사용을 허가해 주는 나라는 이제 몇 개가 되죠. 근데 이 ICO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투자 유치 받는 게 과거에 그 2000년도에 그 1999년도 2000년도 인터넷 버블 때는 대개 보면 기업들이 어떤 그 실체를 가지고 매출이 나던 뭔가 이제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의 실체도 있는 데들이 이제 그 상장을 못 가고 있었던 회사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제 회사를 급하게 만들어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기존에 있던 데다 붙이고 이런 회사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사업 계획서만 가지고 투자를 해주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ICO 자체는 보면 사업 계획서만 가지고 비전만 가지고 더군다나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돈을 갖다가 이제 막 끌어들이다 보니까 어차피 기술이 개발이 안 됐으니까 비교 검증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은 그냥 누구나 사기 집단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임의로 그냥 기술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돈스코이 같은 그런 호황된 코인도 나왔고 전 세계에서 진행된 코인의 ICO의 한 80% 정도가 사기성이 있다는 표현, 이제 어떤 분석이 나올 정도로 이 시장 자체가 혼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그 ICO가 시작된 게 작년 5월 달입니다. 보스코인이 처음으로 9분 만에 150억이나 넘는 돈을 갖다가 투자일치 끝내면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순식간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퍼졌거든요. 근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이제 이더리움이 ICO를 처음 한 게 2014년입니다. 2014년 4월이고 우리나라가 2017년이니까 3년이 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메인넷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조금 뒤졌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3년 늦게 시작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옛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백서만 보여주고 어떤 비전만 보여주고 투자해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제 그렇게 투자했던 돈들이 지난 2월 달까지 ICO가 된 것들은 다 벌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작년 5월서부터 지난 2월 달까지 2018년 2월까지 투자한 코인들은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냥 많게는 그냥 그 아이콘 같은 경우는 1000배까지 수익이 난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올 초에 들어간 것도 사우지간 지금 읽어보면 황당한 그런 백서를 기반으로 한 그 프로젝트들도 10배, 100배씩은 다 났어요. 그리고 이제 3월 이후서부터 이제 이게 시장의 포화 상태가 되고 이제 이 투자자들이 또 이제 그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을 사가지고 바로바로 시장에서 팔다 보니까 역시 수급 문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5월 이후로 한 것들은 아마 다 손실을 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CO를 가지고 진짜로 제대로 된 팀을 꾸려서 제대로 된 모델 가지고 오더라도 이제는 투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180개 정도 가입되어 있는 협회 회장이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가장 필요한 건 돈이거든요. 투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ICO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밝혀졌으니까 다른 방식의 투자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ICO서부터 IEO서부터 STO서부터 많은 게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스타트업들한테 이것저것 다 만들어서 투자해 주시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는 걸 보고 해 주시오. 사실 제가 이제 칼럼을 쓰는데 한국경제에 제일 처음에 쓴 칼럼이 그 유령 벤처 캐피탈만 우글거리는 한국이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실제로 벤처 캐피탈들이 그 엔젤 투자를 안 합니다. 나라에서 투자하라고 자금을 줘도 이제 그 불확실한 데는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 계획서만 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뭐 기술신고 아니면 우리나라 뭐 기업 그런 데서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사업에 이제 기초 자금도 부족하고 더군다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기반은 월드와이드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외국도 이제 공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도전하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한 자금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저희 부회장들하고 얘기 나누다가 이제 어떤 의견이 나왔냐 그러면 이제 IEO를 갖다가 이제 한번 해보자 하는 의견이 나와서 IEO를 갖다가 사실은 저희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제는 다른 걸로 하게 만들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IEO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게 IEO의 정의가 나옵니다. 원래 IEO는 사람들이 백서를 만들고 토큰을 갖다가 ERC 토큰이든 뭐든 만들어서 거래소에서 바로 파는 거였어요. 근데 거래소에서 바로 파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새로운 코인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코인을 팔고 이거 살 수밖에 없죠. 이게 마음에 들면. 그럼 기존 코인들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신규 투자들의 유입이 없는 코인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려달라 그럴 것 같으면 상장피를 갖다가 과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5억 내시오, 10억 내시오. 옛날에 ICO가 한창 극성을 부릴 때, 지난 1월, 2월, 3월 달에는 세계적인 거래소 1등, 2등 하는데 상장을 하는데 100억을 내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거래소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IEO 방식은 아니고 원래 이걸 갖다가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게 뭐냐 그러면 IPO에다 갖다가 대칭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PO는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고 또는 영업을 해가지고 매출이 나서 어느 정도 단계가 가면은 벤처 캐피탈이 이 회사는 성공할 싹수가 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돈 가지고 창업을 해서 이제 주변 투자자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IPO를 거쳐서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장하기 전에 그 주식을 갖다가 대량으로 뿌리는 게 IPO입니다. 상장 전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IPO 한다 그러면 신문에 공고를 내면 300억, 200억 모으는데 몇 조 원의 돈이 몰리죠. 그래서 그걸 갖다 쭉 이제 나눠 가져서 결국은 그렇게 나눠 갖는 사람들이 거래소에 신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주식을 갖다가 내가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가가지고 계좌를 트고 이런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IEO 자체를 거래소 상장 이전에 자기가 만든 토큰하고 돈하고 바꾸는 개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정의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옛날에 나온 거하고 정의가 다른 겁니다. 이걸 갖다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게 쉬워요.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 암호화폐를 가진 사람들이 10,000명이다, 20,000명이다 하는 이런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면 거래소에서 고객으로 끌어가려고 그러죠. 상장피도 없이. 왜냐 그러면 10,000명, 20,000명의 투자자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IEO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주식시장에 통용되는 각종 법이나 이런 게 적어도 한 400~500년 이상 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옛날에 주식사 처음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하고 동작 빠른 사람들이 법을 갖다가 이제 생기기 전에 이들을 취하고 제가 알기에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도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투자하는 방식은 지금 법으로 따지면은 위법이랍니다. 그런 게 많답니다. 결과적으로 항상 법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이 생기기 전에 지금 암호화폐로 돈을 번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주식시장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도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 주식시장에 쓰이는 기준을 갖다가 미리 땡겨서 만든 게 IO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상장 전에 팔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O를 하려 그러면 그 MVP라고 하는 걸 갖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비지블 프로덕트라고 최소한 가동되는 모습.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을 하려 그러면 모델하우스를 만들잖아요. 그 식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림만 가지고 저기 그 아파트 분양하니까 돈 내시오. 이거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땅선 저기 저 증명서서부터 뭐 계약서서부터 거기다가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사람들한테 분양하듯이 여러분들도 투자 자금을 받으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 그 다음에 그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이 프로덕트가 만들어져서 가동되는 걸 보여주면 뭘 하는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저기 그 뭐 걷기만 하면 돈을 주는 뭐 칼로리 코인 같은 거. 그러면 걸으면 쌓이는구나 하는 거 자기가 확인한 다음에 투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퀴즈를 풀면은 돈을 주는구나. 퀴즈톡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퀴즈를 푸니까 토큰이 떨어진다. 뉴스만 보면 이제 저기 그 뭐 토큰이 이제 생겨가지고서 내가 뭔가 보상을 받는다. 이런 걸 확인을 한 다음에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만들은 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이걸 만들라 그러면 스타트업들한테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개발비가.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기존과 방식 똑같이 그냥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돈을 건때 15억까지만 걷어라. 이게 IEO 가이드라인의 기본입니다. 15억은 우리나라 정부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누구나한테 거둘 수 있는 허용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15억 거두면은 그거 가지면 애지간한 거 다 만들거든요. 15억이면은 그걸 만든 다음에 IEO를 다시 해서 네가 세계 시장에 공략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얼마든지 모아라. 이게 이제 IEO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ICO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ICO를 갖다가 이제 보면서 사실 저도 이제 기업이 하나 있는데 ICO를 하려다가 포기했어요. 저는 좀 늦게 한 것도 있지만 ICO 하는 분들의 어떤 그 모습이나 거기에 나와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구성도 그 많은 말들이 많잖아요. 뭐 다단계다, 스캠이다, 사기다. 이 도대체 자신이 안 쓰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이제 상장 기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걸 잘못할 것 같으면은 나중에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IEO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이제 IEO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기 누구나, 더군다나 여기 특징이 뭐냐 그러면 누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심사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갔다 오시면은 면세품 산 거 자진신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가이드라인을 다운받아서 자기가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 매겨서 나는 700점 이상이 나오면은 IEO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억 이상의 돈을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가이드라인 준 거죠. 근데 700점이 나오려고 그러면 반드시 MVP 또는 POC, Proof of Concept이라 그래서 이제 메인넷에 해당되는데 그게 가동되는 걸 보여주고 나서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죽어도 700점이 안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하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셀프 체크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걸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백서에 공개해 놓으면 주변 사람 중에 거기에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거기에 같이 하는 투자자 중에 저기 그 금융업법으로 저기 그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없다고 해놨다가 누가 그걸 갖다 고발을 하게 되면 이게 스캠이 돼버리는 거죠. 바로 이 프로젝트가. 사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가 검증해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셀프 체크가 사실은 훨씬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되게 잘 만들었다 그래요. 정말 잘 만드셨네요. 예,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투자자들한테 이제 필요한 자금을 걷어서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투자 시장이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아시잖아요. 나라에서 이제 그 와디즈나 저기 그 오픈 트레이드나 이렇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소액을 모아서 해주는 걸 갖다가 제도화 시켜놨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한 400만에서 450만 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자료에서 봤고 암호화폐 지갑을 만드는 사람이 한 300만 명 돼요. 근데 이 주식 투자 그리고 P2P로 이제 그 돈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추산을 해보면 한 3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넘버원 회사의 회원수가 18만 명이 넘었다는 걸 제가 기사에서 봤으니까 한 회사가 다 합치면 30만 명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이 저기 그 지분에다가 투자해주고 이 회사 상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크라우드 펀딩에는 몇 명 정도가 있냐 그러면 2,000명이 안 됩니다. 2,000명? 예. 그러니까 여기 투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 투자하는 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IPO라고 하는 건 평균 상장 기간이 12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빨라도 5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투자해봐야 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립토 암호화폐 투자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한 게 오늘 투자하고 일주일이면 팔 수 있어요. 내일도 팔 수 있어요. 한 달이면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종목만 잘 고르면 쇼부가 빠른, 일본어 써서 죄송한데요. 승부가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저기 전후 세대 70년 지나면서 빈부 격차가 완전히 고착화됐잖아요. 중국만 해도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만 해도 지난 10년 동안 10대 재벌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순위가. 창업한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창업한 사람들이 재벌 사이에 못 껴요. 완전히 재벌의 체제하고 그 다음에 규제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유리천장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운 그런 나라가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투자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여태까지. 미국하고 지금 금감원에서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2달 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앞으로 규제를 갖다가 네거티브로 바꾸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미국이 전체 가구 수 중에 8% 정도가 투자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연금하고 내 소득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굴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투자가 한 전 가구의 8% 정도가 투자를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냐 그러면 거기 그 자료가 제가 기억하는 거는 0.0007%입니다. 그러니까 딱 따져보니까 10,0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미국의 10,000분의 1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제가 땅 사는 거가 있지 않을까요? 땅이나 집이나 부동산. 그러니까요.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일하게 이제 하는 게 부동산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청약 받는다 그러면 날 새 가지고서 이제 줄 서고 난리가 나잖아요. 로또 뽑다. 결국은 이제 그리고 부동산이 그동안에 이제 실패를 갖다가 안 안겨줬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저는 오를 거라고 봐요. 왜냐 그러면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이 화폐 양이 자꾸 늘잖아요. 그렇죠. 2008년도에 2008년 이전에 미국이 찍어낸 달러가 순달러가 8천억 달러였어요. 이게 이제 M2라 그래서 이제 광의의 유동성이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유동되는 한 10배 정도 되는데 8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이게 전 세계에서 쓰던 거예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 4조 2천억 달러인가 5천억 달러 더 찍어냈습니다. 미국이. 5배 더 찍었잖아요. 그래 달러 가격이 안 떨어져요. 결국은 찍어낸 돈이 다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 국채로 갔거든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미국이 국채 만기 상환이 돌아오니까 이제 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죠.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 그냥 무역주의를 갖다가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무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안 그러면은
미국 경제를 살리고 미국 경기가 살아나야 돈을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미국으로서는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금융위기 같은 게 한 번 더 온다 그러면 아마 미국이 끝나죠. 달러가 이제 기초통화가 이제 가치를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저렇게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같은 약소국가에서는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암호화폐 쪽에 제가 빠진 것도 절대 권력이 발행한 화폐가 아니고 사람이 민간인들이 발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다고 해도 화폐를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보고요. 결국은 토큰 역할밖에 못한다고 봐요. 화폐의 대체 수단으로서.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 전 세계에서 G20이나 이런 데 쓰는 거는 암호 자산으로 씁니다. 자산으로. 예. 암호 자산, 그 다음에 이제 토큰이라는 말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암호 자산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오히려 맞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이걸 갖다 화폐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구조가 중앙이 있어야 안심하는 구조를 갖다가 인류 역사가 살아왔어요. 항상 대장이 있어야 편한 거예요. 이 대장이 둘 되면 골치가 아파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싸울 때 냉전이 있었고 중국하고 싸우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대장이 하나 있어야 대장 말만 듣고 저 양반한테는 잘 보이면 되는데 이게 둘 되면은 여기 일로 붙고 일로 붙는 사람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결국은 대장끼리는 안 싸우거든요. 밑에 놈들 시켜서 싸우죠. 잘못하면 이제 그 밑에 사람 이제 큰 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싸우지가 뭐 그건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네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요. 저는 블록체인 때문에 이 산업이 바뀌는 게 아니고 암호화폐 때문에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화폐도 아닌 것이 화폐처럼.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게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디지털 자산이 된 거죠. 그동안 이게 비트코인 이전에는 복제해서는 누구나 썼습니다. 똑같은 게 두 개 있었는데 똑같은 게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이 가져온 가장 커다란 업적이죠. 디지털 콘텐츠의 자산화.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제 전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 이제 이 블록체인 이 사업이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아닙니까? 애매해요. 인구가 1억 3천인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자기네 나라에서만 잘하면은 세계적인 상품이 됩니다. 거기에서 성공해도 큰 기업이 되고 우리나라 애매해요. 대만 같은데 2천만 밖에 안 되니까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보고 합니다. 아예 그 시장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대만의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하청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 나가는 방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세계 시장을 갖다 놓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고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벤처기업들은 95%가 망하거든요. 뭐 통계에 따르면 93% 정도는 무조건 망하고 5% 정도는 본전 내지는 목숨을 유지하고 한 2% 정도가 이제 성공을 한다 그래요. 그럼 결국은 기존에 벤처기업 투자했던 거나 암호화폐 투자했던 거나 성공 비율은 비슷합니다. 대신에 이쪽은 회수가 빠르죠.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일부 사람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같은 값이면은 코스닥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암호화폐 잘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진입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좀 진입을 해야 됩니까? IEO에 이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VIP나 두 가지 방식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뭔가 지금 이제 민간하고 정부와 이렇게 상당히 소통을 하고 있거나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없다 하면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일단은 저희 협회가 정부의 정부 부처에 사단법인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는 사실은
정부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보기 전에는 저도 상당히 그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만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이제 중소벤처부에서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중소벤처부 사람들을 만나서 왜 제외했습니까? 그러니까 벤처기업을 갖다가 배정을 받으면 혜택이 많대요.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실 거래소라고 하는 거는 블록체인 산업이나 이런 암호화폐 쪽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거든요. 그냥 중개해놓고 수수료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그런 데다가 사실은 그 거래소가 그 블록체인 산업 부분에 크게 기여한 거를 저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 데들이 벤처 업종으로 지정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벤처업종 지정받는 그 기준을 채우면 되거든요. 연구소가 있고 직원이 몇 명 되고 뭐 벤처업종 내달라 그러면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갖고 혜택을 받은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벤처업종에서 혜택만 안 주겠다는 의미지 블록체인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그런 점. 그럼 블록체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를 쓰이기 위한, 그러니까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그 만들어지는 필수 수단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좀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처럼 이사님 회장님처럼 아주 지식이 많은 거다. 예, 그런 건데 이제 굳이 IEO하고 ICO의 차이가 이제 이거잖아요. 그 하나의 그 룰에 대한 방식에 대한 차이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IEO라는 방식이 맞는데 지금 이제 어제도 지금 공청회가 열렸고 오늘도 열리고 계속 공청회가 열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IEO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ICO는 방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폐지가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방식이 지금 통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산업에 대한 기존에 있던 거래소들 보니까 이제 빗썸 같은 경우는 뭐 연간 5조 이상을 거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거래소도 많이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해하고 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빗썸이나 우리나라 거래소들 대부분 봐보면 다 거의 다 애국계 자본이거든요. 애국에서 뭐 투자를 해준다든가 애국에서 뭐 어디 본부가 있고 그 지사가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뭐 우리나라 자본에 대한 해외 유출이나 이런 걸 문제가 없나요? 그 거래소를 정부에서 적절하게 기준을 정해서 규제하고 키웠으면 사실은 거래소는 정부가 손을 댔어야 된다고 봐요. 암호화폐 자체는 부정을 해도 암호화폐 자체가 자산성이 있는 거로 인정을 했으면 자산을 사고 파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금융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융의 잣대를 들이대고 암호화폐는 부정을 하되 거래소는 자격을 갖춰라. 그래가지고 제대로 했으면은 외국으로 안 나갔습니다. 지금 자본 유출이 상당히 심각한. 아니요, 지금 막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막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계속해서 뭐 조사한다. 제가 알기에는 거래소에 한 20가지 정도 지시사항이 내려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공문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요.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누굴 시켜서 전달을 합니다. 거기서 몇 개를 어느 교수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업계에 저명하신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 20가지 정도가 내려가서 뭐 한국에서 만든 코인을 절대로 상장시키지 마라. 뭐 이런 지시가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이게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는 게 법에 없는 걸 공무원들이 임의로 해석을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규제랍니다. 근데 왜 한국에서 만든 코인 안 된다는 얘기가 왜 그런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한국에서 만든 코인이 상장돼가지고 거래가 되면 한국에서 투자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까봐 그러니까 장을 담그면 구더기가 끼는데 구더기가 생겼으니까 장을 못 담그게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이것도 들은 말씀인데, 금감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사실은 금융사고의 뒤처리하고 조사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금감원이 생긴 이래로 한 일은 뭐냐 그러면, 뒤처리하는 게 귀찮고, 이제 나중에 잘못 처리하면 욕되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똥 누지 마라. 똥을 치워야 될 부서가 화장실을 없애버리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다단계로 주수도 사건이다 뭐다 이제 많이 터졌잖아요. 그 사건 터지면은 꼭 뭐냐 그러면 금융기관에 내려오는 게 서류만 드러납니다. 서류.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을 발뺌하는 서류만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누구나 금융기관에 가서 계좌를 내려 그러면 은행에서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대포통장 범죄자로 만든 거예요. 예, 범죄자라는 시각에서 서류를 받습니다. 사인까지 받고 통장 대여 안 한다는 사인 다 받습니다. 하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테러 자금이다 뭐다 뭐 그래서 이제 AML이다 KYC다 이제 이런 제도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좀 잘 활용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일단은 서류를 갖다가 사실 은행 가가지고 쓰려는 서류 다 읽어보고 쓴 사람 제 주변에서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제가 증권사 가서 계좌를 하나 내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이름하고 주소 적는 게 14군데 나오더라고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덜투덜 됐더니 증권사 사람들도 아마 금융업계에 있는 사람들 다 금감원 욕을 할 겁니다.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통제하는 특별법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IEO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 거래소는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키워야 되냐? 거래소는 개인 거래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IEO도 거래소를 만들까요? IEO 거래소도 있죠.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거래소들은 이제 거래소들 자체가 지금 이제 사기 거래소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좀 보거든요. 우리나라 거래소가 100개가 넘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100개 넘습니다. 예. 거래소가 그렇게 많아야 될 이유도 없고, 시장이 크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마이닝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와서 거래만 하면 코인을 줘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마이닝 코인 거래소를 만들어서 돌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코인 받아서 팔아먹고 또 딴 데로 가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럼 이 코인 자체는 쓰레기 코인이 되고 이 거래소는 잠깐 반짝했다가 또 이제 줄어드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래소는 플랫폼이거든요. 일종의 코인들이 모여서 이제 주고받는 그러고서 이제 정보도 많이 모이고 우리나라도 거래소에서 증권회사에서 모든 상장회사에 대한 레포트가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살려야 비관한 예로 제가 이제 이 블록체인 사업하기 전에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짜서 주식 선물 옵션을 그냥 기계가 사고 파는 거.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인공지능 트레이딩 그래가지고 그게 대세가 돼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 파생상품의 90% 이상은 기계가 거래합니다. 사람이 안 합니다. 그리고 기계가 어느 정도 발달됐냐 그러면은 뉴스를 그냥 읽어서 바로 그냥 사고 팔아요. 그래서 그 전에 2010년도에 시리아의 해커들이 CNN 뉴스를 해킹을 해가지고 백악관에 폭탄 투척, 모바마 부상 나가자마자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이 폭락을 했죠. 15분 만에 다시 올라갔는데 수십조가 날아갔다가 이런 사고가 생긴 적이 있어요. 크래시 프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계들이 그냥 뉴스 읽고 서로 막 던지는 거죠. 그냥 사람이 개입할 때는 진위 여부 따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폭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닌가 봐 다시 올라가는 거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기계가 거래하는 시대에 그걸 갖다 제가 10년 넘게 했는데
10년 넘게 하고 나서 지금 이제 그 하는 동안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자동화된 프로그램 하는 사람을 다 모아서 협회를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회가 지금은 좀 이제 유명무실해졌는데 한국 시스템 트레이딩 협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회원사 한 사람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풍운의 꿈을 안고 월스트리트에 갔어요. 뉴욕에. 가서 이제 증권사에 계약을 하고 딱 계좌를 터가지고 첫날 시스템을 딱 돌렸어요. 돌려서 1000% 수익이 났어요. 10,000불 가지고 10만 불을 갖다가 수익을 낸 거죠. 수수료 5만 불 나갔어요. 15만 불 벌어서 5만 불 수수료 주고 다음날 시스템 돌리니까 안 돌아가요. 증권사 갔어요. 왜 안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방 빼. 어떻게 남이 나와버려서 네가 이제 웬 타짜가 도박판에 얘기하면 다른 데서 타짜가 와서 빼앗아간 거예요. 빼. 다른 증권사가 하니까 이미 소문 돌아서 계좌 안 내줘요. 좋은 시스템 만들어도 실력이 있어도 못 들어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거래소를 사실은 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거. 이걸 키워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정부에서 방치를 해놓은 거죠. 시장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하루빨리 거래소라도 이제 이 제도권에 끌어들여서 아니 자산을 사고 파니까 이게 돈이든 아니든 금 사고 파는데 관리를 해야죠. 정부는 거래소를 없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걸 했으면 좋겠고 정부는 원래 그렇게 이 기준을 잡아주고 관리 감독하는 게 원래 역할 아닙니까? 그 사실은 IO 가이드라인 자체도 저희가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정부가 어떤 규제나 어떤 기준을 내놓기 전에 민간에서 발표한 최초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고요. 이런 걸 가이드라인 만들었으면 그냥 민간에서 잘하도록 보고 이걸 갖다가 이제 감독 역할을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바람은 정부가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뭔가 이제 기존에 있던 거래소나 ICO 거래소라 해서 코인 거래소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기준이 그러잖아요. IO를 해가지고 코인을 발행했던 코인하고 이 코인은 뭐 ICO 지금 이제 비슷한 ICO를 했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자기 기준을 지키고 뭔가 보여준 코인이니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겠죠. IO는? 예, IO는. 네. 그러니까 ICO는 사실은 이 코인 자체가 개발 중에 있고 지금도 돈 걷어서 결과물을 속 시원히 내놓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인을 올려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람이 많아도 이 사람들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 면에서 IO는 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IO를 주축으로 지금 이제 계시는 분들이 아까 부회장님 이시로 해서 예, 이제 지금 한 100개 이상 되는 기업들이 이미 IO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이제 동의하고 찬성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명을 받았습니다. 실행은 언제 들어가십니까? 아니, 시행은 이미 이제 발표했으니까 쓰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 승인이 나면은 발표하려고 동의 받은 걸 갖다 지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표준으로 그렇게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지금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정부가 좀 개입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개입해 주시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정부가 이제는 나서실 때가 됐다고 보고요. 정부가 관심도 있으신 것 같고 상당히 열심히 접근하세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자꾸 부정적인 면만을 갖다가 강조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결국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올까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산업이든 간에 다 이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지금 버블이라고 이제 얘기할 적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튤립 버블이거든요. 네덜란드에 16세기에 있던 1632년에 있던 저도 그 기사를 썼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로 네덜란드가 얻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화훼, 꽃 수출의 45%를 네덜란드가 합니다. 2위가 콜롬비아인데 콜롬비아가 18%예요.
따블 이상이에요. 그때 이 튤립의 구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잡을 붙여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색깔이 변한다. 이 기술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지금 또 일본에 마찬가지로 2차 네. 세계대전 때 7479 부대인가 그 함으로써 일본이 노벨 의학상부터 해갖고 뭐 물리학상, 화학상 다 받죠. 그래서 지금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부작용인 면도 있지만 저는 결국은 그렇게 거둔 돈 가지고 회사 차리고 직원 뽑고 고용 효과도 상당히 낮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실패의 어떤 그 경험들이 쌓이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게 나올 수 있겠죠. 결코 그 돈이 물론 개인들이 이제 횡령하거나 이런 건 이제 그런 나쁜 돈이지만 그거는 그 범죄고요. 돈이 네, 제가 그건 보기에는 범죄고요. 그거는 범죄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에 있어서 그걸 빼야 될 외의 사항이지.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산업이든 뭐 지금 범죄는 코스하게 있습니다. 범죄자들 없으니까 네. 다 있죠. 근데 그걸 갖다 너무 침소봉대해서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 쪽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네. 너무